오늘 세 번째 코너는 4대강 사업과 우리 지역의 금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심의기자 나오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PD수첩 MBC PD수첩 출연했습니다. 화면빨 잘 받으시던데요.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왜 거기에서 누웠느냐? 원래 눕는 거 전문이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원래 평상시에 가서 혼자니까 자주 이렇게 머리톱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설정 아니었느냐? 너무 좀 어색해 보인다. 설정 아니었어요? PD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강을 걷다가 지치면 머리톱에 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서 보는 이 발자국과 모래톱에 누워서 보는 야생동물 발자국이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모래톱에 누웠을 때는 바람에 따라서 모래가 날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좀 더 낮게 자세하게 듣고 싶을 때는 많이 눕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출연료 많이 받으셨죠? MBC 역사상 최대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쏘시고요. 예. 오늘은 그 기자님께서 한 달 보름간 그 MBC PD수첩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취재 및 촬영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방송 했을 때와 그 뒷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죠. 네. PD수첩이 처음에 금강을 취재하러 왔을 때 농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공주보를 반대하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수문을 계속 부분해체 하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PD수첩의 취재 방향이 농민들 쪽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취재를 해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민들 보해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이 됐었는데 그렇죠. 기자님한테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니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셨다는 거고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PD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도 좀 알아봤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껌 좀 씹던데 정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 얘기가 김종수 출마 선언.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해서 그러면 내가 정치 목적이었으면 내가 굳이 11년을 이렇게 강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나도 믿지 못하고 주민도 믿지 못하는 상태라면 일단 똑같이 검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 있게. 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검증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부터서 해달라. 검증하시고 이제 출마하시겠다 이제. 그래서 뭐 검증을 해야 제가 뭐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더니 4일간 검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중에 출마 준비는 다 되신 거네요? 출마는 전혀. 그래서 PD가 와서 그래 한번 검증을 해보자. 제가 PD한테 얘기했던 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뭐 지하수가 부족하다, 아니면 공주보가 막 해체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멀쩡한 걸 왜 때려보시냐. 예, 맞습니다. 있었고, 기자님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지상파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검증해보자 해서 여기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공주보를 반대하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 세력이 어디냐면은 공주보 하류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성면, 사곡면, 탄천면. 전혀 공주보와 무관하죠. 만약에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공주보가 아닌 백제보 개방 반대를 해야 돼요. 하루 쪽에 있는 백제보를.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 농사하고는 공주보가 아닌 백제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물이 저 하구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연어의 습성. 그래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갔던 곳이 공주시 옥성리. 상서들 이런 곳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축산농가에 지하수가 안 나와서 소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PD수첩에도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모님 나오셨던 것 같은데. 예, 그분이 본방사수. 그래서
PD 수첩에는 딱 한 곳만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곳을 갔어요. 물이 안 나온다는 곳은 거의 다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물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말을 바꿔요. 예전에는 물이 콜콜 쏟아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 수압이 약하다. 예, 그 공주보 닫으면 된다. 네. 아니 거기 방송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도꼭지에 이렇게 막아도 칙 옆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안 나온 집들도 다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 빼거나 뭐 안 나왔는데 뭐 물이 삭제하거나 이런 그 건 중에 아니고. 살살 틀은 것 같던데 그리고 다 똑같았고요. 방송에 나왔던 집은 공주시 이통장 협의회장님이 운영하는 축사예요. 그래서 그분도 소 물을 못 먹게 갖고 사료도 안 먹고 소가 말라가고 있다 네. 해서 간 거예요. 말랐나요 진짜 소가 많이? 건강해 보이던데. 소 포동포동하니 살만 잘 쪄서 네. 제가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포동포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 특히 이분들이 이 강에서 무한정 지하수가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에서 1km 정도 범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4km, 5km. 더 심한 거 사곡면 같은 경우는 한 20km예요. 탄천면은 백제보와 가깝죠. 백제보에서 한 5km니까 공주보하고도 한 20km 하류에 있죠. 이건 그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거의 거기에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농업용수는 5월이 되면은 이제 논에 물을 조금씩 채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금강에서 양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을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검증을 해 나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 보다 보니까 네. 그 실제 농민이 아닌 분들도 이제 그런 농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이가 있는데요. 그 투쟁이에 같이 활동을 하던 분이 공주시에 있는 관변단체가 다 붙었어요. 관변단체가 다 붙었고 거기에 또 지역에서는 뭐 브루커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붙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농민도 아닌데 일부는 농민이 있고 일부는 농민이 아니고 물론 농민이 아니어도 공주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 사실처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네. 이제 말씀하셨던 참 사실 네.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PD수첩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지금 담긴 거네요. 다 못 당겼죠. 다는 사실 그 방영됐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한 달 보름을 찍었으니까 엄청난 양을 찍었어요. 아. 어마어마한 양을. 거기에 제가 봐서는 방송이 굉장히 약하다 할 정도로 네.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PD한테 보냈던 첫 번째 문자가 2탄 준비하고 있을게요. 출연료 더 땡기려고. 그래서 이분 재테크 잘하시네. 네. 사실 제가 PD라면 2탄, 3탄 정도 다루어서 제대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정확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단순하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죠. 이 공주보를 존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공주 사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모두에서 내는 거고 그게 이제 4대강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대강 사업이 22조 2천억이면은 국민 1인당 한 45만 원꼴. 결국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서 4대강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뭐 1조 원 가량이라고 추정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든 말든 1조가 들어가든 10조가 들어가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네. 그 PD수첩의 그 타이틀이 네. 4대강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인 뭐 이렇게 맞습니다. 달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를 해체하면은 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예, 또 예.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보에다가 예. 보수의 적폐를 씌워가지고 그걸 말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일부 지역의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한 게 있어요.
일부 정치인 누구요? 정진석 의원이죠. 아니 오늘 오마이뉴스에 정진석 의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정치인이 나를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인터뷰가 예, 맞습니다.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정진석 의원인데 네. 정진석 의원이 부여군 지역에 힘 있는 농민들한테 뭐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응. 당연히 있어요. 음. 제가 그 얘기를 그 전화를 했던 당사자도 만나서 들었고 그분한테 들었던 분한테도 들었고 또 부여 군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아. 부여 군수가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스피커폰으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한테 전화 왔다. 음. 그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그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봐라.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방송이니까 문자라든가 이게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그걸 공개해 달라 이런 뜻인데 네. 그 지역에 힘 있는 분은 결국 지역의 세력들하고 같이 다 연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 친척들도 뭐 군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를 제공했을 때는 후폭풍이 좀 더 클 거고 그래서 내놓지 못했던 거고 받았다 전화 받았다 문자도 받았다 하지만 주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내용들이 혹시 뭐 녹음으로 남아 있거나 예,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 공개를 안 했던 거죠. 변호사님 괜찮은 거죠? 뭐 네. 소송 걱정 김정석 기자님 네. 요즘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아마 소송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소송이 생겨야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나쁜 상황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시네 두 분 다. 아이고. 예. 그런데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공주보 부분 철거 이렇게 예. 일단은 권고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권고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공도교가 정진석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래를 부수면은 어떻게 그게 다리가 유지가 되느냐? 응? 그럼 전 세계 최초의 뭐 공중부양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부분 철거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장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공주보 부분 해체를 정부가 방법을 내놨을 때 이건 아니다. 공주보 철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안전성 면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다리 안전성. 예. 현재도 지금 다리 안전성이 높지는 않죠. 그렇죠. 공주보 특히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도교는 모두가 차량 도로용이 아니에요. 차량용이 아니고 그 보를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보수다리예요. 아.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차가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다리 그 교통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보호를 보수하기 위한 차량이 예, 다니는 예. 그런 목적. 그래서 공도교예요. 그래서 아. 예, 그 목적인데 백제보는 차가 안 다니고 있어요. 하루 쪽에. 세종보는 아예 다리가 없는 거고 공주보는 공주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량을 통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조사해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루에 3,500대가 다닌다라고 하고 주민들은 5,000대가 다닌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금강만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다 B등급이에요. 다리가 이 공도교 자체가. 근데 이 공주보만 C등급이에요. 한 단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A가 제일 안전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C등급이라는 것은 물론 C등급이라 해서 당장 뭐 보에 뭐 다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한 단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에 5,000대가 다닌다라고 하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주 사람 같으면 제가 주민 같으면 그거 빨리 해체하고 우리 5,000대 다녀야 되니까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해서 놔달라. 아. 그게 정답인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 예. 다리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 예. 거 말고 진짜 다리를 놔달라. 이게 그렇죠. 더 정당한 주장이다. 그게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왜 거잖아요. 임시 다리를 쓰게 하는 우리한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임시 부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그 다리만 잘라서 좀 불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그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했던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 다리만 잘라서 가능하냐. 그 다리 전문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결론이 난 거예요. 만약에 불안전하다. 그러면 그런 결론이 안 났겠죠.
근데 아마 만약에 공주보가 수문이 부분 해체되고 나면 정진석 의원이 똑같이 이런 문제를 아마 계속해서 네. 지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의 안전성은 차가 계속 다님으로 인해서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할수록 아마 그 수문 제거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 계속 띵깡 부릴 것 같아요. 원래 그분 띵깡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땡깡은 땡깡 일본 말입니다. 보호를 이제 차량 통행 목적으로 사용 네. 하는 것보다 예. 다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그 뭐 안정성의 차이 같은 게 있는가요?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보를 그렇게 해서 예. 하면 안정성이 내려간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는 이 공도교와 보는 일체형이 맞아요. 하나로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위에 다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일체형인데 부분 조각조각 내서 이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각조각 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약 지금도 불안정한데 예. 그걸 또 잘라내면 더 불안정하지 그렇죠. 않겠냐. 이 예. 정진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예.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공주보 자체가 위험해요. 왜? 공주보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원래 이 보라든가 댐을 건설할 때는 안반지대에 걸치게 돼 있어요. 한쪽을. 근데 공주보는 안반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톱 위에다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시트 파일 박죠. 시트 파일 박고 아파트 공법으로 갖다 세운 데예요. 일종의 사상 누각 같은. 그렇죠. 네. 모래톱에다가 이 볼을 다리를 만들어 놓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다 전가시키겠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은 다리가 필요하면은 차라리 다리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유 공주가 다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공주보 아니어도 네. 지금 다리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고 있냐면 그거를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등재되는데 공산성 옆에다 놓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경관에 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못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갖다 내려서 이거 빨리 해체해버리고 다리 그 돈을 놓던지 쉬운 방법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공주보 수문 부분 해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철거 반대한다 하는 네. 그런 주민 현수막이라든지 그걸 또 누가 이렇게 잘 고쳐 맺었다 뭐 이런 것도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잘 고쳐 매준 사건은 두 건이 있어요. 지난번 공주 고마운 분이네. 그걸 보면은 공주시가 이게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작업자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막 사건은. 공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두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정진석 의원이 내건 공주보 철거 반대 현수막. 그 위에는 그게 지역 주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자라는 토론의 현수막. 근데 정진석 현수막은 느슨해져 있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다시 팽팽하게 맺어요. 어느 친절하신 분께서. 네, 공주시 공무원들이. 아. 그리고 위에 현수막이 또 하나 있어요. 위에 그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현수막은 토론이 시작도 안 했는데 철거해버려요. 누가요? 공주시가. 네. 왜 그랬대요? 아, 그분들은 네. 작업자의 단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 저도 단순 실수.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토론의 날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찍혀 있죠. 시간까지 찍혀 있는데요. 네. 오후에 토론이 있는데 오전에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반경에 제가 공주보를 또 지나가는데 많이 보던 차를 세워놓고 한 네 분이서 현수막을 팽팽하게 또 땡겨주고 계시더라고. 일단 사진부터 찍고 봤죠. 네. 가서 가까이 보니까 공무원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작업자가 끈이 느슨해져서 풀어져 있는 걸 잘랐다가 이게 또 시끄러워질까봐 다시 동염해주고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네. 조금 느끼는 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우연히 한두 번 가다가 목격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공주를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취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늘 시내 아니면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그 주변만 돌고 있죠. 얼마나 싫을까. 거의 걸어다니는 CCTV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갑자기 또 공주보의 현수막이
수십 개가 늘어났어요. 어제 네. 우리 방송 녹화 기준으로. 네, 엊그저께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현수막이 뭐냐? 쌀 전업농 연합회에서 건 거예요. 근데 쌀 전업농 연합회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공주와 상관없이 뭐 천안시,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 막 이런 데서 온 충청인의 마음이 네.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온 충청인의 마음이. 이게 뭐냐? 내 태안에 전화해봤어요. 태안 쌀 전업농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모르는데요? 이거 누가 걸었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일부러 네.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래서 조용했거나. 당신이 생각해볼 그러면 가능성은. 회장님이 모르면 혹시 그 쌀 전업농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도 몰란다. 나 오늘 그 전화 몇 통 받았다.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래서 진실을 다시 또 찾아서 확인해 보다 보니까 공주시 쌀 전업농 연합회가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투쟁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분이 충남도 쌀 전업농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냈죠. 공주보 철거되면 철거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무리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까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주만의 문제냐? 우리 충청의 문제지. 그래서 이왕이면 뭐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제주나 저 강원도에도 좀 같이 연대를 하시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예, 그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지상파 출연도 하시고, 뭐 2탄 하면 또 출연료 또 많이 역사상 경신 한번 자체 경신 해보시죠. 예. 그리고 우리 네. 영화제 많이 구경 오세요. 아, 참 영화제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제 제가 이제 5월 2일부터 레드 카펫. 3박 4일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에 가 있기로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전주 국제영화제 이제 초청작으로 선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방도 호텔방을 하나 개인으로 얻어주더라고요. 4일간. 네. 네. 그래서 출세했다. 근데 네. 오늘 들었는데 한 세 번 정도 방송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세 번. 날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제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Q&A 막 이런 것도 하시겠네요.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턱시도를 입고 한번 레드 카펫을 밟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분들 같이 오셔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그랬으면 네. 하거든요. 예, 김우찬 변호사님, 네. 우리 한번 꼭 갑시다. 시간 내갖고. 그렇죠. 네. 네. 가서 김종실의 실체를 낱낱하게 우리가 한번 고발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4주 후에 더 생생한 취재 현장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우찬 변호사님 이렇게 갖고 7회 방송 녹화를 마칩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뭐 다른 것보다 오늘 그 이제 대전 방문회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는 개인적인 목마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좀 와닿았고요. 제발 좀 대전 하면 떠오르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나 이미지들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전하면 김우찬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